최근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 2025년 8월부터 국세청 AI 시스템이 도입되어 이제는 국가에서 가족 간의 송금, 현금 인출 등 개개인의 사적인 부분들까지 전부 들여다본다더라 라는 내용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관련 영상들을 살펴보면 앞으로는 국세청 AI가 은행, 카드사, 플랫폼 업체 등 다양한 곳에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개인의 계좌이체, 카드 사용 내역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휴대폰 통신비, 배달의 민족과 같은 플랫폼 결제 내역 등 일상 속의 작은 생활비까지 국세청의 감시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공산당이 되어가고 있다. 정치인,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가만 놔두면서 힘없는 서민들만 괴롭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며 크게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사와 영상들이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은 국세청 AI에 대한 팩트체크와 안전하게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세청이 2025년 8월부터 인공지능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 많은 루머들이 더해져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죠. 국세청은 사실 2024년도부터 AI를 사용해 왔습니다. 특히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사람이 직접 선별하지 않고 AI를 활용해 효율화를 시도해 왔죠. 이번 8월부터 AI를 본격 도입하겠다는 발표의 의미는 이제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도 AI를 통해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세청 AI가 일반 시민들의 계좌를 마음대로 열어보고 무작위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저는 전 국민의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AI는 아직까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있다 하더라도 계좌 내역이나 카드 사용 내역을 열어보려면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AI가 이상 거래를 감지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사람이 하나하나 검수하고 조사를 해야 하죠. 국세청의 인력과 시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서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AI가 도입되면서 상속세 세무조사, 자금 출처 조사 대상 선정과 사전 분석 과정이 더욱 촘촘해지고 속도와 정밀도가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보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제 안전하게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그 방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 금융정보가 어떻게 국세청에 넘어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현금을 인출하거나 개인 간의 거래를 할 때 주의할 점은 여전히 이전과 동일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은행이나 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은행은 해당 거래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거래인지 확인한 후 국가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출금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1,000만 원은 1인 명의로 한 개 은행에서 하루 동안 발생한 거래 금액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은행별로 각 1,000만 원씩 그리고 입금 출금도 1,000만 원씩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같은 날 국민은행에서 990만 원, 우리은행에서 990만 원이 출금하는 경우 국가기관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각각 은행별로 보고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같은 날 같은 은행에서 700만 원 출금하고 800만 원을 다시 입금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역시도 보고되지 않습니다. 입금과 출금 따로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날 ATM에서 300만 원, 은행 창구에서 900만 원을 출금했다면 어떨까요? 총합은 1,200만 원으로 하루 1,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보고가 됩니다. 참고로 이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에 따라 자동으로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 1,000만 원이 넘지 않더라도 이상하거나 의심되는 거래일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0만 원씩 10일 동안 출금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은행 직원이 의심스러운 거래라고 판단할 경우 국가기관에 직접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국가기관은 해당 정보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가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결국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구조이죠. 사실 국세청의 감시를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항을 지키기만 한다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죠. 첫 번째는 가족 간의 계좌이체나 간단한 현금 거래라 하더라도 반드시 증빙 자료를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등을 잘 정리하고 거래 내역의 생활비 송금 등 메모를 잘 해두는 것이죠.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개의 은행에서 일정 기간을 두고 출금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자주 인출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처럼 반드시 시간을 두고 인출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소득과 자산 수준에 맞추어 인출하는 것입니다. 월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한 달에 700만 원, 800만 원 인출한다면 의심을 받을 수 있겠죠. 오늘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